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월요일 찐시황 밤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박진희 부장님하고 같이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박진희 부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네, 이 설 연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월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과의 데이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곰실곰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강하지? 많은 분들이 이제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힘 때문에 시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끝난 시장 흐름을 간략하게 제가 마감 시황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준비해온 내용들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끝난 증시 포인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코스피가 2400선을 아깝이 네, 아깝네요. 2399.86.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2400선을 그래도 회복하고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만들어졌네요. 윗꼬리가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살짝 달려버렸네요. 그죠? 자, 파란색 디마크 고가에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2399.86 네, 0.58%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어떻게 되었나?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끝까지 좀 더 에너지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716포인트, 716.89, 0.71%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피치포크 추세선 예전에 이제 한참 시장이 흔들릴 때 제가 그려드렸었는데, 그죠? 네. 최근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가족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전히 피치포크 추세선 상단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 디마크를 한번 지워보고, 네, 요걸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추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코스닥. 200일선은 여전히 전체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시황을 보여주는 200일선은 머리 위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죠? 한참 남아 있는데 최근에 작년 1년 동안에 이 피치포커스 추세선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대 안에서 작년 1년 내내 움직였습니다. 그죠? 1년 내내 움직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고 올 초죠. 그죠? 올 초. 작년 연말 올 초부터 반등을 주고 다시 피치포크 상단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750 그리고 781이 200일선이에요. 781포인트가 200일선인데 750과 781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올해가 2022년이 있고 그죠? 2023년이 증시가 있는데 작년이 워낙 내리막길을 걸었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점과 저점이 1년 내내 낮아지는 그죠?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왜?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설마 작년보다 더 나쁘겠어?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게 다들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증시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분들이 다들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반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올해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은 모르겠는데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750까지 갈지 아니면 200일선이 있는 781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는 나은 환경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종목 장세가 상당히 화려하다라는 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요? 네. 지수는 조금씩 이제 진격을 해서 가고 있는데, 꽤 종목 장세는 화려하게 테마들이 여러 가지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가 없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분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 텐데요.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금융 투자와 관련된 매물이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방향성을 지수의 큰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은 결국 제가 외국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도 과연 매수세가 들어올지 그 부분이 지수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월요일 개장 전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일요일 날 제가 주간진 시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자, 다행스러운 게 외국인들이 3천억을 사고 있네요. 샀네요. 월요일 기준으로. 그죠? 또 3천억을 샀습니다. 자, 이게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리면, 외국인들의 매수를 했는 거를 잠깐만 한번 숫자 열어서 보여드리면, 보시죠. 자, 2조 9천억 정도를 연초 1월 2일부터 지난 금요일 1월 13일까지 2조 9천억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근데 오늘 월요일 외국인들이 다시 0.3조, 즉 3천억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규모가 3.2조.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연초 이후에 1월 16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무려 3조 2천억, 3조 원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은 결국엔 제가 이 우리나라 원화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1,450원에 있던 1,450원에 있던 우리나라 원화가 1,250원까지 아주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잖아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할 거다. 상승하는 방향이라면 거기에 외국인 글로벌 투자의 자금들은 이렇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자,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자, 요게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를 매주 업데이트해 드리는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미국도 살 수 있고 유럽도 살 수 있고 아프리카도 살 수 있고 아시아 신흥국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들 국가에 해당 국가에 자금을 내가 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주식이 오르면 좋은데 주식이 오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잃지 않으려면 내가 투자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적어도 올라가 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450원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 근데 만약에 지금은 1,250원이 올랐으니까 자,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450원을 바꾼 거잖아. 그죠? 그래 1,450원어치 주식을 열심히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만약에 1,500원을 깨고 이게 환율이 내려갔어. 1,600원이 되었다고 한번 쳐볼까요? 야, 그러면 1,600원이 되면 1달러를 내가 바꿔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죠? 1,6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00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1,450원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1달러를 바꿀 때 1,450원어치 주식을 사했었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자금을 회수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자금을 이제 회수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어. 똑같은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1달러를 바꾸려고 하는데 1,600원 가 있네. 어라? 내가 150원을 더 주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죠? 환에서 손실. 환에서 깨졌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려면 그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환에서 환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환경이고 엔화도 지금 약세에서 강세로 지금 바뀌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원달러 환율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환율도 많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네. 1235원 30전까지 추가적으로 1240원이 무너지면서 더 전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가 부른 거죠. 뭐 주식이 안 올라가더라도 환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배가 참 따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자금이 좀 계속 집행이 됐고요. 3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을 제외하고 기관들도 오늘 같이 들어왔는데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2,200억이라는 자금의 대부분이 1,800억이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들어올 때는 땡큐죠, 뭐. 그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5천억 팔면서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코스닥 쪽은 자,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피보다는 큰 자금이 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죠? 코스피보다는 큰 자금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500억 코스닥에서도 5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기관이라든지 큰 매도가 뭐 나온 게 없어요. 그죠? 네. 최근에 금융투자 매물이 조금 흔들렸었는데 뭐 나온 거 없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36억 매도면 거의 관망이죠. 연기금도 32억 매수.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게 뭐 강한 매도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은 500억 정도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0.7% 정도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개인들이 5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기분 좋게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오늘 장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 12월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6.5%로 하락을 했죠. 네, 12월 CPI 발표 이후에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추가적으로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 오늘 새벽에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을 회복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무슨 심리? 선호 심리. 해피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서 시장이 좋았고 특히나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뭐 다들 우리 가족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주도 테마 중에 하나는 중소형 쪽의 주도 테마는 AI 로봇 쪽에서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면서 개별주들의 순환매도 좀 지속되는 그러한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또 박진희 부장님 오시면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 노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설 연휴 노마스크 어려울 듯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석 단장님이시죠? 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께서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유행 추세가 완화가 되고 있다. 뭐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지만 해외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을 좀 더 지켜 본다. 뭐 그런 방침을 좀 정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일 17일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해제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유지가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리오프닝도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는 좀 혼재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이 이번 주 18일 날
뱅크 오브 재팬이죠. 통화정책회의,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엔화가 자꾸 강세로 되는 이런 분위기를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 정도 하락을 했고 상해, 뭐 중국 본토가 1% 강세를 보였고 대만이 0.7% 강세를 보이는 아시아 증시는 그 정도 흐름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제가 너무나 기다렸던 네,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옆에 드디어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저 안 바빠요. 우리 네. 너무 이제 815 음. 시청자분들이 10시 너무 느리다. 아, 9시에 방송하기를 너무 갈망하시니까. 그죠? 예. 시간 맞추기 어려우시죠? 저 강남에서 와야 되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저도 사실 아까 우리 PD님한테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5시에 하게 되면 저는 이제 휴가 내고 와야 된다라고 연차 반반차 쓰고 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이제 5시에 하면 못 온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물론 방송을 보려면 한 9시 정도에 이렇게 보시면 좀 일찍 보시면 더 좋을 수 그렇죠. 있는데 편하긴 편하시죠. 저희는 일단 제도권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쉽지 않다. 네, 맞아요. 저희가 뭐 맨날 조퇴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네. 또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 빼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왜냐면 또 오려고 하는데 또 손님이 전화하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못 오게 되고 이게 변수들도 참 있고. 그러네요.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매주 월요일 날 반반차 썼을 때 과연 내 휴가로 가능할까 해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다 끝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조금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업로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2시간 많이 넘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업로드하는 네, 게.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저희가 뭐 맞습니다. 고려는 좀 해서 네.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뭐 시장 다 스크린 잘 해주신 것 아니요, 같아요. 보니까. 다 아니고 출발하는 그냥 이제 흐름에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이제 마감 네. 시황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그다음에 네. 뭐 우리나라 환율 좀 하락한 것들, 그다음에 일부 뭐 테마 움직였던 것들,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네. 드린 거고 부장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환율도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 트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과대, 성장주, 기술주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환율도 환율이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국내는 마무리가 되는 수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올리면은 한 상반기 중에 한 2차례, 막 많으면 3차례인데 뭐 폭은 뭐 다 거의 0.25, 0.25, 0.25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뭐 그런 흐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이제 채권, 이제 증권에 사니까 이제 전단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레고 사태 터지고 전단체가 나올 때 8%대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많이 올랐었죠.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이제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봤는데 네. 한 달짜리, 뭐 2달짜리 이런 전단체 나오는데 지금 다 4%대 중반 내지는 4%대 초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체적인 금리의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금리 인상에. 그러다 보니까 전단체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높은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도 지금 5%대 금리 없습니다. 거의 4%대 초반? 네, 요 정도까지 1년 정기예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으로 몰려갔던 자금들도 다시 이제 증시로 올 수 있는 뭔가 좀 유인책이 네네. 생기지 않은. 생각해 보세요. 나 은행에다가 연 5%로 안전하다 하고서 넣어놨는데 네. 주식시장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게 바닥에서 지수로는 한 10몇 % 정도 되고 종목들은 뭐 20%, 30% 이상 되잖아요. 예, 올라왔죠. 또 은행에 네. 돈 넣어놓으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지금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없으면 테마주들. 네, 테마주들, 뭐 데이터 같은 주들 이런 것들 없으면 또 상대적 박탈감 맞아요.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빨리 돌고 있고요. 다 이 종목들이 다 뭐죠? 다 성장주들이잖아요. 장기 하락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쪽들에서 지금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숨가쁘다. 그러니까 아까 농담처럼 친구한테 막 얘기했거든요. 네. 손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야, 오늘 미리 사놓고 내일 갈 종목을 찍어놓고 내일 무슨 호재가 나오기를 기도하면 된다. 그 정도예요, 진짜. 네네. 보면 못 사고 미리 사놔야지 그 테마에 엮여 가는데 근데 또 그 테마에 엮이는 게 또 되게 뻔한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나왔던 것들, 그렇죠. 교육 테마들, 뭐 로봇 테마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이런 거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엮이다 보니까 주도주 가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은 최근에 뭐 솔트럭스라든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네. 관련주들 뭐 셀바스 AI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갔는데 저 이렇게 계속 알체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금요일 날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왜 안 가지? 안면 인식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겠네 하고 네. 조금 적금했는데 오늘 상까지 찍더라고요 네, 보니까. 오늘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관련주들 중에서 안 오른 거 저 진짜 많이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주식인가 도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테마주들 좀 상당히 좀 강한 장세인데 그만큼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만큼 빠른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한쪽에 좌정할 그쵸.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빨리빨리 이렇게 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정말 숨가쁘고 또 오늘 보면 리오프닝 또 강하잖아요. 네네. 제가 맨날 항상 리오프닝은 꼭 올해는 꼭 쥐고 가야 되는 뭐 섹터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이쪽도 게임주도 맞아요.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게임주도 뭐 거의 버카였는데 버린 카드였는데 뭐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제- NC가 올라오기 시작한 이후로 최근에 뭐 넷마블도 많이 올라왔고 무거운 크래프톤도 좀 움직였고 지금 비트코인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네, 또 이제 또. 위메이드도 네.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게임주들도 오늘 메타버스도 다 그런 아마 뉘앙스였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NFT 뭐 메타버스 다 코인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트코인 바닥에서 한 20% 올라왔다라고 많이 움직였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기보다는 또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네. 구간의 일정 부분 좀 접어든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안주하기보다는 뭐 사실 경계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과도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2100대까지 급락하게 빠지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피를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지수와의 괴리를 좀 메워주는 흐름들이 최근에 순환매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보면 살 종목은 진짜 많고 돈은 없고 쪼개 아, 사야 되는데 너무 아깝네요. 그런 거 예. 있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거 어느 하나에다 넣기보다는 계속 나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갈 것 같고 조금, 쟤도 갈 것 같고 조금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예.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신은 없지만 이게 또 시장에 확신이 있으면 또 안 가요. 확신은 없지만 애매할 때 그죠? 그죠. 예, 네. 긴가민가 네. 할 때 가는 거고 확신이 생길 때 빠지잖아요. 오늘 보세요. 방산주, 원전주 이런 차익 실현 매물 나오잖아요. 그동안 뭐 히림도 그렇고 뭐 할미글로벌도 많이 그쵸. 갔었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뭐 오늘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다 매물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전주들도 다 매물 나오고 그렇다시피 좀 많이 반영됐다 싶은 것들 확정됐다 싶은 것들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빨리 나오고 아직 기대감이 있는 애매한 것들 그런 쪽으로 좀 쏠림이 되게 빨라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난 방송 때 함 차장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좀 수익 내기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종목 장세가 상당히 네. 화려한 네, 상반기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연구 공부만 좀 많이 해놓으면은 음. 검색을 좀 많이 해놓고 그래 놓으면은 좀 상당히 생각보다 좀 수익 내기 쉬운 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분들도 있어요. 사실 네. 뭐가 좋은 시장이냐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현대차나 뭐 그런 기타 등등 좀 또안 가는 것도 자동차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네. 쪽들 갖고 계신 분들은 속 터지는 시장이기는 한데 뭐 나름대로 뭐 그들도 갈 때가 되면 가겠죠. 일단 우리 뭐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전에 채권 전단체 같은 것들이 예전에 이제 금리가 더 네. 지금보다 비쌌는데 네. 지금은 금리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나오네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를 투기 등급만 한번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때는 시장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돈들이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목 장세가 아주 화려하게 금융시장이 어쨌든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뭔가 수익을 내려고 막 불나방처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자금들이 그 네, 테마를 맞는 만들고 있는 게 말씀인 것 아닌가 같아요. 싶어요. 한동안은 진짜 은행으로 몰려갔던 자금들이 그쵸, 더 이상 네. 고금리 안 주니까 다시 이쪽으로 좀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 너무 좋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뭐가 나오는 자료가 지난번에도 그 여기가 좋아하시길래 데이터네. 네 그런번에 좋아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이래서 데이터 관련주를 사야 되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고 계시니까.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오늘 움직였던 업종들 한번 네. 이제 정리를 잠깐만 한번 해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제 2주가 지났잖아요. 네, 네, 원래 네. 연초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서 2주 동안에 그럼 연초 대비해서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나라는 네. 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네네. 네, 의외로 은행 업종이 최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싹 쳐다보지 않던 워낙 무거우니까 네, 네, 네. 은행 업종이 최고의 수익률이었고 오늘도 뭐 많이 올랐죠 지주사들. 오늘 엄청 많이 네. 올랐죠. 그다음에 네 증권, 반도체, 철강 뭐 이런 업종들 자동차도 지난주까지는 강했거든요. 그쵸. 네, 이런 그림이었는데 얘네들의 좀 특징을 보니까 요거는 이제 PBR로 제가 다 뽑아본 거거든요. 네네.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업종들이 업종 PBR이 대부분 싼 주식들이 철강, 증권, 은행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네, 북밸류 이하에 있는 네, 것들. 북밸류가 그러니까 청산가치 네, 이하에 청산가치 있는 이하에 있는 네. 것들. 그래서 오늘 뭐 그 부장님도 화학주 강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뭐 해주실 텐데 화학주도 많은 종목들이 PBR 1배 아래에서 워낙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맞아요. 많이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강했더라고요. 네. 오늘만 강한 게 아니라 최근에 좀 화학주 지금 그러니까 최고. 최근에 거래소에서 강했죠. 최고입니다.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쪽도 사실은 리오프닝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게 맞아요. 네네네. 예,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 10년이 미국이었다면 이제 앞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올해는 중국이다. 중국. 네, 네. 올해는 중국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증시 보셨습니까? 다들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것도 난리 오르고 났죠. 있습니다. 네, 난리 최근에 났죠.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뭐 다 이탈리아 다 보면 우리 1월달에 12월달에 고점 찍었던 거랑 그쪽 나라들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네. 아직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아직 덜 올랐는데 네. 유럽들은 뭐 그때까지 다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외 증시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들 올라오는 것도 장기 소외되고 성장주들 망가진 것들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네. 유럽도 지금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원자재 독일. 가격 네. 맞아 독일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진짜 힘들었었는데 다 그런 것 같아. 여기도 힘들었다가 죽을 것 같지 않고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올해 트렌드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업들, 살아나는 나라들 이런 쪽들에서 계속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독일 저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 진짜로. 완전 개별 종목 급등주 차트 같은 느낌의 지수가. 저거 그죠? 딱 차트가 거의 솔트룩스 같은 급이네요. 아니 최근에 보니까. 양봉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계속 양봉 연달아서 올리면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버리는 네. 그런 모습이. 그리고 남유럽의 대표 국가인 스페인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프랑스도 많이 올라왔고 네. 다 유럽들. 그러니까 올해는 키워드가 힘들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 대 미국이 아닌 나라들, 기타. 네, 네. 기타 등등으로 나눠서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올해는 미국이 아닌 쪽에서 조금 확실한 뭔가 좀 모멘텀 답이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국가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다 지금 중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계속 중국 뭐 전망치 계속 올리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3월달에 또 양회 끝나면 네, 또 네, 네. 부양책 나올 것이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네. 보시면 중국 계속 돈 풀고 있고 LPR 금리 계속 막 묶어두고 있고 이러잖아요. 부동산 좀 살리려고 네, 하고. 부동산도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부동산이 돌아야 또 세금도 거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또 전체적인 GDP의 한 30%가 중국은 또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소비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 좀 살리기 위한 정책들 좀 나오고 뭐 최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화학주들 움직이는 것도 다 이거예요. 부동산 움직이는 거랑도 다 관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거의 화학 뭐 기초 소재 부분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중국 그런 기초 화학 쪽들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미국에서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 쪽에서 오르는 종목과 같은 섹터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크게 연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화학 오르면 우리나라 화학 오르고 그렇죠. 중국이 부동산 오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오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리커플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커플링이라고 해야 되죠. 네, 다시 연동되는 커플링이 부분이 있는 되니까.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 네, 맞아요. 온라인.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얘기 나오니까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주주 환원 정책들을 쓰면 네, 배당 많이 네,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률 올라가는 부분이랑 또 연기금에서 나 우리 좀 은행주들 좀 금융주들 좀 더 많이 매수할 수 있게 해줘라. 네. 그 캡이 있었거든요. 상당 캡이. 은행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연기금 같은 경우 한 10%, 기타 지방은행들은 15% 정도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연기금도 우리 좀 더 은행주 많이 사게 맞아요. 해달라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요구를 하니까 금융주들 완전 슈팅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다 증권사들 들어있고 그다음에 은행 다 들어있는데 아 너무 자료 좋다. 네, 제가 또 배당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저 안성맞춤으로 아, 너무 좋아요. 저를 쓰십시오. 아 저 진짜 데이터 뱅크 아니세요? 데이터 뱅크? 네. 오른쪽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배당 네. 수익률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쓰면 더 올라가겠죠. 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그 답변 시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쪽이 세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슈팅 때문에 조금 이격 조정은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있기 네. 때문에 해당 섹터 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노려보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 일주일 정도 약간 쉬었다가 오늘 그죠? 네. 코덱스 뭐 이게 ETF로 그냥 한번 볼까요? 예. 아 이게 장난 아니죠? 요렇게 한 며칠 쉬었잖아요. 네. 슈팅 나왔다가. 그래서 네. 오늘도 사실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살짝 또 며칠은 숨고르게 하는 네.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격 조정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 기간 거치고 나면은 다시 슈팅 이런 맞아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저런 모양새 좀 찾아보시는 전략. 요새 차트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음. 그거 약간 좀 비슷한 차트를 보시면서 좀 응용해서 종목을 좀 골라내시면은 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좀 매수하는 게 좀 두려울 정도로 많이 오른 거는 있죠. 테마주들은 좀 그렇기는 네. 하죠. 그렇긴 한데 뭐 오늘 리오프닝도 꽤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간 거예요. 네네, 그죠? 그렇죠. 네. 리오프닝도 쉬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종목들. 그러니까 최대한 실적의 바닥을 찍고 올해는 무조건 턴어링 할 수 있는 기본기가 딱 갖춰져 있는 업황이 되어 있는 종목들, 섹터들을 계속 올해 내내 좀 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화학주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저는 이제 화학주 중에서도 뭐 대한유화처럼 이제 PBR이 많이 싼 종목도 네, 이제 네. 보다가 이제는 걔네 대한유화도 꽤 조금 올라오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대한유화 예. 바닥에서 한 80% 올랐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대한유화가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이게 그 뭐 NCC잖아요 대한유화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에틸렌하고 납사하고 스프레드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바닥을 찍는 항상 위기 뒤에 보니까 반등이 이렇게 네. 스프레드도 반등 나오는데 이번에도 좀 좋아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효성 TAC를 스판덱스 스판덱스 가격 때문에. 관련해서 네. 조금 괜찮게 이제는 좀 봐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쫄쫄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들 네. 하시던데 이 스판덱스 가격 자체가 코로나 전 가격보다도 거의 이제 그 수준까지 다시 이제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뭐 떨어질 게 있나 이게 증설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죠? 네, 업황 저도 이게 꺾이면서. 11월, 12월 거치면서 스판데스 공장 요 가동률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음. 그때는 꼼짝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저거 배당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 난 거예요. 네네네. 배당도 받고 주가도 많이 그렇죠. 오르고. 주가도 이제 올라가고 네. 있고. 예, 그래서 맞아요. 효성 TNC도 이제 화학주 PBR을 이렇게 해보면 효성 TNC는 뭐 청산 가치보다 아래에 있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게 18년도에 상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쌌던 구간이 매우 낮았던 구간이 1배 미만이었는데 이번에도 작년 하반기 그리고 2022년도 이렇게 하반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조금 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거의 위에 이때가 위험한 구간이었고 PBR로 네.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성그룹주들이 좀 그런 거 쪽에 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화학주들 보시면은 지금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렇게 보통 네, 세 개 맞아요. 보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는 그래서 화학주 후발주자로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매수해놨던 게 송원산업이었었거든요. 송원산업. 예, 오, 그것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네. 이건 어차피 좀 경기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산화방지제예요. 네, 그렇죠. 이쪽은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조선이나 가전이나 이런 쪽들 이제 녹슬지 않게 1위가 바스프라고 치면은 네. 네, 요게 송원산업 2등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안 간 거 그냥 고르면 따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건 아직까지 크게 오른 게 없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1등 가면 2등, 3등 사면은 따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안 간 종목들만 계속 보고 있는 화학주들, 화학주 쭉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하나 솔루션도 중국 쪽 생각하면은 화학 제품 PVC인가요? 그렇죠. 네. PVC. 네. 근데 요새 태양광으로 날아가가지고 그죠? 주가가 조금 싸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쓰이는 그런 화학 소재들 이런 쪽들 가격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신다면은 또 유가는 유가대로 빠졌고 화학은 정말 증설 효과 때문에 한 3년 고생했으니까 맞아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충분히 부각되면서 가고 있고 예전에 다른 분이랑 했었나? 그때 팀장이랑 얘기 안 했었나? 화학주들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경기의 바닥에서 탈출하는 신호를 주는 섹터거든요. 화학주들이. 네네네네. 근데 지금 계속 거의 거래소에서 1등 달리고 있고 뭐 한 2등이 한 금융지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선두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좀 워낙 묵직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함께 좀 바닥에서 좀 뜬 정도? 네, 요 정도인 것 같고 오늘 보니까 MLCC 쪽들도 다시 스타트. MLCC는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돌기 시작했고요. 네네. 수출도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MLCC 돈다는 것 자체가 중국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에도 물론 자동차지만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들도 당연히 MLCC 많기 때문에 역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기 다시 달리고 뭐 사마콘덴서 다시 올라오고 저는 그래서 후발주들로 그때 아모텍을 봐놨었는데 그거 오늘 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1등, 2등 가면 3등, 4등 찾아놓으면 되거든요. 5등, 6등까지는 필요 네. 없는데 요 정도 메달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과 후보군들 정도는 계속 공부해놓고 정리해놓고 있으셔야지만 이번 장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소비에서 소비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민감주로 지금 좀 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삼성전기처럼 네. 이렇게 MLCC 쪽도 네. 이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라는 네, 스마트폰 것 같아요. 교체주기 네네.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좀 PC 쪽도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은 확실히 중국에서 돌았거든요. 음.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조금씩 판매 대수 좀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었어요. 네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 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휴대폰 쪽들도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좀씩 이게 수명이 진짜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조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2년만 되면은 이제 바꾸거나 못 쓰게 뭐 너무 느려지고 그렇죠. 그죠? 네네. 1년 8개월 되면은 또 그 무슨 그 있잖아요. 무슨 교환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네네네네. 바꾸고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저도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자급제 폰이라고 그러나? 그러다 네. 보니까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없어서 안 바꾸는데 이것도 또 올 가을 겨울에 5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한번 3 바꿔볼까? 쓰고 계세요? 저 2. 2예요? 아, 2년 됐어요. 이게 바이든과 함께 바뀌었어요. 네네네. 4고 저도 2인가 그러면? 헷갈리네 저도. 이건 좀 3 아니에요? 3인가 보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5 나오면 또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쵸. 폭발적인 막 성장을 하든 그런 네, 건 아니겠지만 중국에서 리오프닝 돼서 조금 살아나주면 높은 중국 매출 때문에 삼성전기가 제일 핍박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중국이 조금 살아나면 제일 수혜를 보겠네요. 네, 조금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이제 MLCC 쪽에 있는 거고 뭐 맞아요. 삼성전기 PBR도 거의 아직은 여기 바닥권 수준에서 네. 머무르고 있으니까 사실 반도체도 네. 휴대폰, PC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도 그냥 최악에서 벗어난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청 좋아진다는 개념보다 아주 나쁜 거는 이제 탈피할 그렇죠. 수 있다. 더 이런 나빠지겠나라는 네, 그렇죠. 거로 올라오는 것 그 같아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딱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MLCC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 중국이 리오픈이 돼서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더 나빠지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좀 네. 나타난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제로 코로나 지속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교체 주기 4년을 초과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나타나지 네,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네, 맞습니다. 삼성전기 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리오프닝을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이러한 IT까지도 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눴고요.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 이제 게임주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게임주도 조금 꿈틀꿈틀하는 것 같죠? 네. 이쪽도 안 망하면 바닥이다. 네. 안 망하면 바닥이다. 예. 그죠?
이쪽도 그래요. 사실 게임주들은 그동안 코인 때문에도 그쵸. 그죠? 네. 엄청 빠졌었잖아요. 같이 연동이 좀 됐죠. 네, 뭐 리메이드가 완전히 시장에 불을 질러 놔가지고 음. 상당히 좀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NC소프트가 먼저 조금 스타트 끊기 시작했고 그 리니지 TL인가요? 맞아요. 그거 네, 기대감으로 TL. 네네. 네, 올라왔었고 최근에 이제 넷마블은 이제 또 엔터 걸그룹 그 뭐죠 보이그룹인지요? 그 걸그룹인지 그 신인 그룹이랑 또 다른 회사랑 이렇게 연결지어 가면서 또 넷마블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네오이즈도 올라오고 그렇죠. 컴투스 홀딩스 올라오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거 중에서 제일 안 간 거 뭐 크래프톤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저는 잘하면은 올해 하반부, 중반부 이외에 가장 크게 조금 수익을 줄 수 있는 건 펄어베스일 수도 있겠다. 최근에 PC 게임보다 콘솔 게임. 네네, 콘솔. 예, 네네. 이게 게임사들의 주력이거든요.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콘솔 게임으로 그 피해 거짓 그거 기대감으로 네오이즈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네, 펄어비스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붉은 사막, 그다음 도깨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올해 잘하면 올해 말, 안 잘하면 내년 초 이렇게 나오는데 좀 뭐 한 3개월, 6개월 이상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올해 한 여름쯤부터는 움직임이 좀 날씬할 수도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워낙 바닥에 있고 그렇죠. 많이 눌려 있습니다.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올해 신작 기대감 있고 작년 연말쯤에도 괜찮게 나왔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 네 맞아요. 계속 그냥 바닥을 막 기고 있어요. 네, 볼까요? 크래프톤도. 조금 회복을 했나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 제일 그래도 조금 무거운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 세상 무겁죠. 세상 네, 무거워.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네요, 그죠? 네, 네. 지금 카카오 게임이 약간 선두권. 많이 올랐죠, 네네. 네, 오늘. 역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최근에 네. 다 달리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 게임, 뭐 카카오 페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이 성장주 섹터주들이 지금 다 움직이는 거는 단 그거예요. 딱 금리 이제 더 이상 많이 못 올라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환율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다시 관심이 시장에 네네. 이동을 한 거잖아요.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 을 감수하고서도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네. 근데 위험을 감수하려고 보니까 주가가 하나도 안 위험한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쪽들이 지금 달리는 거고 뭐 바닥에서 카카오 그룹주들은 수익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바닥에서 맞아요. 사신 분들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때 막 직원들 막 다 거지된다고 막 맨날 뉴스 나오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서 난리 난다고 막 네, 이랬을 네. 때 그때가 또 타이밍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성장주 그 순환매 장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섹터도 나쁘진 않다. 네. 거의 지금 올라간 것도 없고 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사놓고 좀 시간 투자만 하면은 조금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또 특히 뭐 중국에서 최근에 외자 판호도 한두 개씩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지점에 게임주 되게 공부 많이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요새 게임이 엄청 잘 나온대요. 그쵸. 퀄리티가 옛날 퀄리티가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중국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네. 이야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네, 보네요. 맞아요. 이게. 퀄리티 엄청 좋고요. 예전에는 뭐 베낀다 얘기만 있었었는데 네네. 지금 퀄리티 엄청 좋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콘솔 쪽들에 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집중하는 이유도 이런 쪽들이 지금 확실히 수익이 좋으니까 PC 게임보다는 그런데다가 또 이 콘솔 게임은 또 퀄리티가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또 계속 뒤로 딜레이 되면서 이제 늦게 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게임 쪽들은 중국이 좀 많이 컸다. 예전만큼 우리나라 게임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중국에서 좀 그러긴 힘들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콘솔 게임은 그래도 확실히 뭔가 제품이 아니죠. 게임만 좋으면은 성장 할수 가능성이 있는 확실히 그쵸. 있다. 네. 매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좀 콘솔 게임,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이런 쪽들은 중국한테 이미 잘 안 그쵸, 되는 이제는 수준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따라왔죠. 네, 네, 네. 그래서 모바일 쪽보다는 확실히 콘솔 게임 쪽에 집중하는 기업들 좀 선별해서 올해 좀 투자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제 부연해서 이제 또 업데이트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게임 쪽으로 해보면 또 준비된 또 우리 NC 소프트 자료가 또 있죠. 네. 저는 네. 너무 좋습니다, 팀장님. 12월 보니까 28일 날 이제 중국 당국에서 한국 게임 7종을 비롯해 가지고 그 외자판호 한 44개 게임을 열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중국이 게임을 아편으로 표현했다가 이제 맞아요. 서서히 작년 연말부터 맞아요. 네, 풀어주는 부분들도 조금 약간 심리적으로 모멘텀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NC소프트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 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중화권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리니지 IP를 보유한 이제 NC소프트가 그의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도 이제 얼마나 많이 빠져 있냐라는 걸 보면 요거도 뭐 20년 동안에 거의 바닥권 수준에서 이제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네네. 낙폭과대 컨셉으로 게임도 네. 당분간은 조금 뭐 긍정적인 네. 뭐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 올해는 팀장님 말씀대로 낙폭 과대가 컨셉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죽지 않을 만큼 빠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거의 모든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한테 대입시켜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그 하반기에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이제 그 지스타 할 때 네네. 제가 이제 당일치기로 다녀오셨어요? 네, 저희 팀원들하고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을 때 이 피해 거지 쪽에 제가 이제 부스를 가니까 네. 줄 서가지고 2시간 30분인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아, 그거 해보려면 PC를 뭐 여기 쭉 뭐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놔두고 그거 기기를 하려면 순서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다가는 돌아올 비행기가 안 되니까 경험을 네.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분위기만 파악하고 왔는데 네. 이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계속 있는 것도 이게 이제 8월 달에 여름 경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직 1월이고 그때까지 공백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좀 모멘텀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게임 뭐 브라운 더스트 2 같은 이런 게임들도 네.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네오이즈는 어쨌든 최근에 원래 10개 게임이 예정이 됐는데 출시가 네오이즈 창사 이래로 최초래요. 한 해에 10개 게임을 이렇게 맞네요. 신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네오이즈는 좀 있다 정도로 네, 뭐 네. 게임 쪽은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게임 쪽은 확실히 신작 모멘텀이 네, 주가에는 신작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도 요새 보면 아주 초대형주보다는 중형급, 중소형급으로 네. 수익률 플레이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조금 일단 움직이니까 조금 채워놓고 그죠? 그들 안 채워놓으면 난리 나니까 혹시 그쵸. 못 따라가면 그쵸,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밑에 단으로 이제 플레이를 네, 맞습니다. 좀 하는 그런 네. 그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게임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게 아프리카 TV에 대한 종목이 네.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네,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연결해서 제가 그냥 네. 바로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뭐 여기서 게임 방송들 많이 하니까 아프리카 TV 예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중계 방송하고 네, 옛날에 중계도 그랬어요. 하고 하니까 네, 여기서 보셨는데 아프리카 TV 한번 보시죠. 피오레라고 필명이신 것 같아요, 그죠? 피오레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프리카 TV로 월드컵 중계 앞두고 샀다라고 하셨고 월드컵 모멘텀이 아니고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거는 월드컵 모멘텀으로는 당기고 그죠? 그쵸. 결국에는 이 회사의 경쟁사인 트위치 쪽에서 VOD 서비스 중단하고 화질 네. 다운시키면서 혹시 고객들이 이탈을 해서 아프리카 네. TV 쪽으로 넘어오면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그 회사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네 원금이 올까 말까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얼마에 사셨는지 가격은 네, 또 가격이랑 있으신데. 이런 게 없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가 회색으로 치르는 구간이 네. 지난번 월드컵을 앞두고 이렇게 좀 올라갔을 트위치 때.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사셨구나. 한 9만 원 정도 전후에 사시지 않았을까 제 추측컨대. 네네. 그러면 9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8만 원 정도 주가 수준에서 네. 뭐 상담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요거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지만 아무리 회사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정말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쵸. 그래서 트위치가 그런 뭐 VOD 서비스 중단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뭔가 숫자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그때 이제 회사의 주가는 이제 비로소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바로바로 움직이기를 대부분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그거는 그렇죠. 심리가. 그러죠. 근데 회사라는 게 아주 그렇게 빨리빨리 뭐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 뭐 은행주가
사실 저희 KB금융이 저는 한 주에 20% 이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정말로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네. 한번 이렇게 세게 오르고 나면 조정 오겠지 하고 네. 기다리는데 안 오고 또, 쭉쭉 또, 가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회사 내에는 뭐 크게 막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렇듯이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빨리 내가 이 주식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회사가 변화가 되려면 천천히 회사에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모멘텀이 좀 있을 때 주가는 빨리 올랐다가 또 그 꺾이면 빨리 식었다가 하지만 크게 회사는 단기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수준을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한없이 빠지고 난 다음에 주가 저점을 보니까 최근에 7만 원 선에서 바닥을 계속 만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번에도 지지난주에 7만 원 선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 TV가 뭐 더욱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부분만 확실히 만들어준다라면 2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진 주가니까 제 생각에는 7만 원은 중기적으로 좀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국 사업을 트위치가 철수함으로 해서 아프리카 TV의 MAU가 진짜 상승이 하는지 그 데이터가 나오면 네. 다시 9만 원 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갔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철수했는데 유저들이 이동 안 하고 별로 뭐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유튜브만 볼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별로 숫자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주가는 뭐 바닥은 7만 원에서 잡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7만 원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좀 더 한번 기다려 보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만약에 네.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네. 그러면 뭐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MA 숫자가 좀 올라온다. 네. 그러면 이제 전고점 9만 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타기는 어떨까요? 네, 물타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음. 네, 물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숫자를 확인하고 만약에 괜찮아. 그러면 사실은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세게 갈 수 있잖아. 그때 오히려 애드업 전략으로 더 실어버리는 게 좋은데 네네. 지금은 숫자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환경에서 물을 네. 탔다가 안 나와버리면 더욱더 비중을 실었다가는 더 된통 당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있는 물량 정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일단 7만 원 선에서는 바닥은 조금 중기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으니까 네. 한 3중 바닥 정도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8만 원과 한 9만 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게임주들이 막 이렇게 세면 그 다음은 한번 안 오른 거 찾다 보면 다시 게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아까 아프리카 말한 TV도 대로 네네 맞아. 한번 뛸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럴 때 올라올 때 차라리 뭐 본전 가까이 오면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네. 아니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펀더멘탈을 좀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저도 뭐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뭐 언제든지 또 한번 다시 또 체크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해드리도록 되니까. 그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진짜 컨텐츠들 뭐 지난 주말에 그 개막을 차차차인가? 네네네. 그거 다시 중국에서 중국에서. OTT 서비스 네네네. 한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세게 시작하면서 또 움직임이 있었고 또 오늘 웹툰 이런 쪽도 또 가고 움직이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난리죠. 웹툰은. 네. 네. 이게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고유의 그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게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네네. IP 사업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으로 돼 있는 기업들한테 또 그쪽도 또 성장주들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지금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새 트렌드를 보니까 성장주, 낙폭과대, 장기 소외주 막 이런 쪽들인 네. 것 같아요. 보면 네. 뭐 로봇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많이 올라온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사실 로봇은 장기 소외주는 아니다. 장기 상승주다. 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네. 보면은 조금 오른 것 같죠. 옛날부터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로봇주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플랫폼, 데이터, 그다음에 고유 IP 뭐 이런 거 지식재산권이라고 지적재산권이라고 네, 그러나? 지적재산권. 네. 네. 이런 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장들 쪽으로 시장이 좀 쏠림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뉴스만 나와도 뭐 애들 교육 관련 쭉 막 그러니까요. 교육 관련주도 오르고. 그렇죠. 네. 아까 웹툰을 이야기해 주셔서 요거 하나만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뭐 맞다. 스튜디오 미래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또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IP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도약을 하겠다. 63 스퀘어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부가 나오네요. 이게 2월 달에 상장을 하니까 네. 2D 웹툰이죠. 네네.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픽한 스튜디오 미르 뭐 되게 좋은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는데 최근에 웹툰 분위기 워낙 좋으니까 네. 딱 좋을 때 지금 타이밍을 잘 잡았네요. 잘 잡은 거 같고 역시 상장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몸값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모 예상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DNC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3천억을 넘어서서 막 가고 있으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야, 이 1,000억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퓨어밸류 그룹들이랑 비교해가지고서 이제 주가 네. 오르니까. 1월 말에 그 청약이 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도 이거 네. 아까 보긴 했는데 이번에 청약하는 거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비상장들이 청약을 다 처리하는데 되게 많았거든요. 아, 시장 안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네. 다 비상장사들이 주가가 다 장외에서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제가치를 못 몸값이, 받으니까 예. 네, 그래서 상장을 다 뒤로 미루거나 지연하거나 뭐 안 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았었는데 몇몇 기업들은 상장을 하긴 하네요. 네네네. 지금. 요게 또 요 하필이면 또 지금 분위기가 딱 테마가 또 많네요. 네, 되니까 네. 잘 아마 된 것 같고 또 가족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쪽 하나만 뭐 네.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네. 좀 해볼까 싶은데 요즘 철강도 꿈틀꿈틀 오늘 쬐끔. 네 그래도 뭐 화학주보다는 약간 약한 것 같긴 한데 이 동네는 오른 게 거의 없는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도 오르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전고점 돌파해서 네. 좀 오르고 그나마 맞아요.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뭐 화학이 움직이면 철강도 같이 조금 움직이는. 근데 4분기 네. 실적이 다들 맞아요. 아직까지는 안 좋기 네,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하고 노출이 되면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철강 가격들도 사실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중국의 열연 가격인데 작년 연말부터 바닥을 찍고 지금 턴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보고서 좀 어떻게 올라올려나는데 죽어도 안 올라오다가 요새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화학 철강도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장기 사이클. 네, 장기 사이클이고 철강석 호주에서 지금 철강석 수출이 대부분 중국으로 많이 하는데 네. 수출 물량이 상당히 최근에 늘어나면서 뭐 금지했던 거 뭐 해제하고 뭐 네네네. 이런 부분이 철강석 있었죠. 선물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포스코 홀딩스 PBR까지 한번 보시면 0.3배였는데 그래도 0.4배까지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전히 뭐 밑에서 보면 아직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화학과 함께 철강도 앞으로 이제 네. 이거 뭐 재건 이슈 다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좋네요. 아유, 이거 옛날에 제가 뭐 했던 거라서.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때 했던 네. 거라서 어쨌든 뭐 재건하면 어쨌든 뭐 땅 다시 파고 철강으로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네. 있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네. 부분들도 올 한해 철강 쪽도 한번 잘 다 체크해. 이런 쪽들도 다 해봐야 중국 되지 않을까 리오프닝 싶네요. 수요주들이죠. 뭐 중국이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음. 이제 러시아 거기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뭐 2월 달에 만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네. 휴전이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휴전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막 미사일 쏘고 있긴 하지만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재건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들도 올랐잖아요. 네네네. 보니까 이제 철도 관련주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가 뭐 예전에 많이 갔었던 이제 송전 관련주들도 좀 최근에 올라왔었고 건설 기계 쪽들도 좀 올라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재건 관련주들도 다시 좀 들썩들썩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해외에 가서 수주받는 그런 정책 테마 말고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중국이랑 재건 테마 이런 쪽들, 그런 쪽은 괜찮을 예, 것 같아요. 건설도 네. 지금 바닥 잡았거든요. 네네. 예, 건설도 뭐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이런 쪽도 바닥 잡았기 때문에 저 요새 보니까 완전히 뭐 요새 애들 말로 폭망하는데 건자재 섹터주들도 네. 바닥에서 살짝 좀 눈치를 막 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사놓고서 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매매가 이제 통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네네.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철강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 철강주들도 서서히 이제 하여튼 중국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원자재 가격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재건 테마도 네. 저는 올해 나쁘지 않다. 네, 보이고 말씀해주신 있습니다. 재건. 네. 뭐 그다음에 뭐 중동 쪽 투자, 뭐 인도 쪽도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고 하고 그죠? 네. 내용까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잊혀지셨겠지만 2021년도에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자금이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꽤 도로, 항만 그다음에 그쵸. 뭐 전력 인프라 투자 네, 맞습니다. 자금이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뭔가 낙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한동안 그 철강주들 작은 거 있었잖아요. 많이 그쵸, 들어갔었잖아요. 맞아요. 뭐 강관 네. 막 이런 거 그죠? 무슨 세화제강부터 시작해서 뭔 스틸자 들어가는 것들 많이 갔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미리 그쪽도 기대치가 한 번에 작년에 반영이 돼서 많이 오른 상태인데 실제로 또 거기서 또 숫자 찍히는 대로 또 골라서 선별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열연 제품들 가려면은 큰 산업적인 부분이 돌아가야 되니까 경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경기 그 수치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 보시면서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부장님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팀장님 네.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모르셔가지고 네 좋은 이야기 드렸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일단 지금은 좀 빠른 순환 매장이고 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또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남들 막 수익 났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 해서 그쵸. 수익 많이 났다 그랬을 때 네. 나만 좀 안 간 것 같고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맞아요.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네. 받아 하지 마시고 기회는 계속 돌아옵니다. 음. 계속 돌아오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것들이 또 순환 조정되고 또 다시 또 상승하고 이런 기회들이 오니까 계속 그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수가 어느덧 2,400이에요. 일단은 2월 1일 날 연준 네 금리 네네. 발표하기 전까지는 미팅이죠. 네. 미팅 시작하기 바로 발표하는 거예요? 2월 2일, 3일? 네네 2월 2일 우리나라 그쵸. 시간으로 네 아마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 돌고 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꼭 연휴를 앞두면 주식을 팔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설 연휴가 뭐, 있으니까. 뭐 세뱃돈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죠? 네 옛날부터. 옛날부터 네. 이상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네. 그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네, 이러면서 네, 또 네, 팔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일단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한 중반 넘어서면 좀 약간 개인들 매물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바닥은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꺾이지 않는 예, 환율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의 주식 매수도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꺾이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환율이 꺾이지 않으면 외국인들 매수도 꺾이지 않고 네. 우리의 또 시장을 매수해야 되는 그 의지, 마음도 같이 꺾이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눌림목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눌리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뭐 겁을 먹고 공포감을 갖고 막 시장을 떠나고 막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중국에 포인트를 맞춰서 과거가 계속 미국이었다라면은 올해는 중국과 유럽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 시장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니까 2차 전지도 또 다시 또 조금씩 또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또 미워할 수 없는 섹터 같아요. 최근에 삼성증권에서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 나왔거든요. 2차 전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 올라오는 거 보면 주도주는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종목들보다 좀 강하게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올해는 포인트가 낙폭과대, 네. 그다음에 중국,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실적이 턴어라운딩 되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돈이 좀 강하게 많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또 은행에서 돈 빼오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또 짧은 구간 안에서 순환 매장세까지 같이 있으니까 좀 저도 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막 어우 어지러워 막 이럴 정도거든요. 네. 이거를 내가 왜 안 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네네. 후회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좀 휩쓸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꼭 가야 할 종목이다라면은 좀 좋은 종목이 바닥에 있다라면은 아까 팀장님이 꼽아주신 그런 저 PBR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저 PBR보다는 또 다시 펄을 또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그렇죠. 쪽들이 네. 주도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좋네요. 네. 시장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좀 여기서 오버슈팅 되면은 2,450? 네, 요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2월 초 전까지는 좀 계속 시장 롤링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좀 내시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 발표하고 나면 좀 조정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네. 네, 확인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월 초를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 최대한 좀 수익률 올리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전략 우리 박진희 부장님의 방금 말씀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뭐 사모펀드, 뭐 뉴로메카 보니까 로봇하고 게임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아까 네. 우리 알체라 이야기하셨는데 투신에서 네. 오늘 또 가장 강한 매수 강도가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오늘 밤에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고 내일 또 화요일 우리 8.15 개장 방송에서 맞아요. 개장 전 방송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남은 시간 또 편안하게 가족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 자, 설 연휴 명제를 앞두고 이제 4거리일 남았는데 그러네요. 마무리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